건축 설계 관련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사의 정월재 상무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은하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정월재 상무입니다. 네, 은하마을 특별정비계획 건축 설계의 저희 컨셉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도직으로 선정된 저희 은하마을이 부천 전체의 기준점이 되고 부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오픈스페이스, 어반뷰, 그리고 스카이라인이라는 특화를 적용해서 명품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실현하고자 라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은하마을 건축 설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먼저 배치도 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도시업체에서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명시를 좀 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건축 설계가 확정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 정비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고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등 이런 건축적인 행정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모든 건축 설계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특별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서 350도까지 찾기 위해서 벤치도를 잡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벤치도 안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서측뷰 쪽에서는 저희 선도지구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창의적인 그런 디자인을 적용한 타워형 주동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 중앙부 쪽에서도 은하마을의 상징성이 담긴 그런 타워형 또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동쪽 부분에서는 사업성 및 극대화를 위해서 판상형 위주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계획을 해서 17평, 20평, 24평, 그리고 30, 35, 40, 43평, 47평 계획을 했습니다. 이 폐역대는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3,432세대로 용적률은 349%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컨셉이 오픈스페이스 최대 확보라는 컨셉인 거고요. 저희 부천 중앙공원과 연계해서 가운데 부분에 센트럴파크를 계획했습니다. 이 중앙공원의 가장 큰 넓이는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 약 100m 정도 되는 그 중앙광장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센트럴파크를 계획을 했고요. 그 동서측 양쪽에 주 진입구 쪽에 두 곳 정도 포켓파크라는 진입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동과 주동 사이에 그 녹지 공간을 계획을 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명확하고 깔끔한 그런 쾌적한 주거단지를 실현하고자 오픈스페이스를 최대 확보한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공보행통로 조성이라는 파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현재 무행자 도로로 이용 중인 그 곳을 저희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공공보행통로를 가로축, 세로축으로 20m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주동 전체는 1층 세대를 전체 필로티 6m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세대는 전체 필로티를 했고 2층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공공보행로 인근에는 좀 높은 시계를 좀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실현하고자 차폐 적용을 좀 했다는 그런 내용이 키포인트로 될 것 같습니다. 통경축도 좀 전에 그 도시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 통경축 가운데 부분에서는 40m였고요. 이 통경축 40m보다 이 주동과 주동은 55m 좀 계획을 해서 더 넓고 쾌적한 그런 주거단지를 실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20m를 좀 계획을 해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좀 형성을 했고 그 동서측 약 25m 도로에 인접한 그 인접부 또한 녹지축 25m를 조성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실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배시도를 좀 투시도 형식으로 그 스카이라인에 대한 하늘과 맞닿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계획해보자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듯이 43층부터 49층까지 미래지향적인 타워형에 대한 그런 형상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통경축 40m에 대한 그런 표현 부분이 있고요. 그 뒤쪽에 정면부도 타워이긴 하지만 그 뒤쪽에는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서 판상형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 스텝 평면도 또한 저희가 아직 배치도가 확정적이 되지 않았지만 면적 증감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우동부 같은 경우에는 1993년, 그리고 효성쌍용은 1994년, 그리고 주공 1, 2단지는 1995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용 면적을 산정을 할 때는 그 벽체 면적을 전용 면적에 포함을 해서 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현행법상에서는 전용 면적을 산정을 할 때 벽체 면적을 분리해서 전용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실사용 면적을 발코니 확장을 한다는 전제로 실사용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체감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하 2차이 같은 경우에 18평이 재건축했을 때 17평으로 갈 경우에는 실사용 면적이 약 2.91평이 증가한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이 산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용 면적, 벽체 면적, 발코니 확장 면적, 전용 면적에서 벽체 면적을 제외를 하고 이 발코니 확장 면적을 플러스하게 되면은 이 실사용 면적이라는 산식이 나옵니다. 이 실사용 면적이 18평 기준으로 약 11.89평이다. 그러나 이 재건축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벽체 면적이 산입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발코니 면적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했을 때 17평은 약 14평이 됩니다. 그럼 이 14평과 11평을 마이너스 해버리면은 약 2.91평이 증가를 한다.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다 하더라도 면적은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3구 타입이 현재 원베이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했을 때는 전면 2베이, 거실, 침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상식과 그런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은하 2차 아파트 경우에 21평, 전용 47이 전용 49, 20평으로 계획했을 때는 실사용 면적은 약 7.73평 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세대 또한 전면 2베이지만 4구 타입을 적용했을 경우에 전면 3베이까지도 충분히 재건축으로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타입의 그 평면에서는 이 베이 증가가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공 1단지 20평 전용 4구 타입이 전용 5구 타입의 24평으로 위치 변환을 했을 때는 실사용 면적이 약 13.39평 증가한다, 그런 개념인 거고요. 그 기준과 산식은 좀 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 1단지 26평이 전용 5구 타입 24평으로 했을 때도 실사용 면적은 약 10평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효성 쌍용인 경우 이 37평이 재건축했을 때 35평으로 이 면적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실사용 면적은 발코니 확장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약 3.46평 정도가 증가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는 전용 101 타입에서 전용 84가 되면은 좀 이제 축소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겠지만 발코니 확장이라는 전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실사용 면적이 충분히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가장 큰 쉽게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우동부 48평 전용 134가 재건축했을 때 전용 106, 43평으로 증가했을 때는 약 2.2평 증가. 여기서부터는 면적 그 숫자가 증가하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발코니 수가 변경 전에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는 조금씩 면적이 조금 다소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용 면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134 그리고 재건축했을 때 전용이 106, 거의 30제곱미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평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9평 정도가 됩니다. 전용 면적이 9평이 줄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사용 면적은 충분히 늘어났다라는 걸 꼭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효성쌍용 55평, 전용 153제곱미터가 재건축했을 때 전용 114, 47평으로 했을 경우에도 0.79평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고, 변경 전에 전면 4베이지만은 1, 2, 3, 4, 5 전면 5베이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형에 대한 레이아웃과 이런 구성은 현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재건축 평면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축 계획을 했던 주요 포커스를 위주로 저희가 3D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동영상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카메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설명의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더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굳이 카메라 촬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사항들은 설명의 책자에,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서 진구하기 위한 책자에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남은 설명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